2007년에 예거르쿨트르가 듀오미터라는 혁신적인 발상을 내놓기 전까지는 정확한 타임키핑과 아름다운 컴플리케이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타임키핑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무브먼트 전체의 동력이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중요한데요. 컴플리케이션은 구동할 때마다 동력을 극적으로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동력 흐름이 방해받기 일쑤였습니다. 예거르쿨트르에서는 컴플리케이션만을 위한 배럴과 기어 트레인을 따로 마련해 줌으로써 이 난제를 해결합니다. 듀오미터를 뒤로 뒤집어 보시면은 두 개의 태엽통과 두 개의 기어 트레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 타임키핑과 컴플리케이션을 위한 동력 장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적 성취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뛰어난 미학적 성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로워진 듀오미터 컬렉션의 디자인과 함께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듀오미터의 장점을 살려서 들어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예거르쿨트르 부스 둘러보시죠. 듀오미터라는 발상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확성에 대한 추구는 올해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헬리오트로비용은 3개의 축에서 회전하는 3개의 티타늄 케이지로 구성됐습니다. 손목 시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세에서 중력을 상쇄할 기세입니다.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딥블루 레커 배경에 투르비온 케이지가 헬리오라는 이름대로 태양처럼 떠 있습니다. 탈진 장치가 시계의 심장이라면 이 삼축 투르비온은 외계 생물의 심장이 이런 모습이 아닐지 상상하게 할 정도로 낯선 움직임을 선보입니다. 서로 90도로 교차하는 두 개의 케이지가 30초마다 한 번씩 회전하는 걸로는 부족했는지 마지막 3번째 케이지는 또 다른 축에서 60초마다 한 번씩 회전합니다. 심지어 가운데에 놓인 헤어스프링은 흔히 보던 납작한 형태가 아니라 원통형입니다. 삼축 투르비온이 보여주는 다차원적인 역동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의 정점에 있는 퍼페추얼 캘린더를 소환했습니다. 4Hz로 진동하는 수동 칼리버 388은 여느 퍼페추얼 캘린더와 달리 시간을 앞뒤로 돌려가면서 설정해도 캘린더 메커니즘의 손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를 큼직하게 보여주는 그랑데이트 디스플레이도 인상적인데요. 듀오미터는 무겁고 큰 날짜 디스크도 무리 없이 구동시키면서 동력 관리에서 발휘되는 특유의 장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줄 겁니다. 3개의 디스크로 표현되는 연도 디스플레이에는 윤년의 마지막 숫자를 빨간색으로 표현해주는 깨알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윤년 인디케이터를 따로 두는 방식보다 훨씬 우아한 해결책이라고 하겠습니다. 19세기의 사보네트 포켓워치에서 영감을 받은 44mm의 핑크골드 케이스 역시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케이스 디자인입니다. 듀오미터 특유의 이중 동력 공급 장치에 복잡하기로 유명한 두 컴플리케이션을 올렸으니까 결코 작고 얇은 시계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실루엣의 케이스는 체감 크기와 두께를 줄여서 시계의 착용감을 개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정한 오팔린 실버 다이얼과 브라운 악어 가죽 스트랩은 실패하기 힘든 조합이라는 점도 언급하고 넘어가야겠죠. 다른 듀오미터 시계와 달리 좌우 대칭이 아니라 상하 대칭의 레이아웃을 활용하고 있는 게 재밌는데요. 이를 통해서 복잡한 디테일을 더한 여러 인디케이터들이 조화롭게 서로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두 개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도 다이얼의 하단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 나눠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력 소모가 많은 삼축 투르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배럴당 파워 리저브가 46시간에 이른다는 것도 인상적인 시계입니다.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선보인 가장 아름다운 시계이거나 최소한 가장 아름다운 시계의 후보에는 들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딱 20개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못해도 6억을 넘어가는 시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올해 예거르쿨트르의 부스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죠.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해마다 가장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을 보여주는 매종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예거르쿨트르입니다. 작년에는 황금 비율이라는 주제를 내세우면서 리베르소를 아름다움의 보편 법칙과 연결시켰다면 올해는 프리시전 메이커를 주제로 내걸었습니다.
듀오미터가 2007년에 갑자기 등장한 시계가 아니라 예거 루클트르라는 파인 워치메이킹의 거인이 수백 년에 걸쳐 보여준 정확성에 대한 집착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는 르클트르 가문이 처음 스위스에 도착했던 16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는 대장장이 일을 하던 집안이 어떻게 워치메이킹의 명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다가 창업자 앙투안 르클트르가 피니언 절단기와 밀리어노미터 같은 좀 더 정밀한 시계 제작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이 서사를 좀 더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올해 부스는 18세기와 19세기의 대장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 스토리의 흐름은 듀오미터 콘셉트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감을 준 1881년에 1920 RMS MI 포켓워치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후대의 듀오미터처럼 이 무브먼트도 미닛 리피터라는 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로노미터급의 정확성을 목표로 했는데요. 아직은 2개의 배럴만 갖췄을 뿐 컴플리케이션만을 위한 별도의 기어 트레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임키핑과 컴플리케이션을 공존하게 한다는 듀오미터의 지향점만큼은 이 시계에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새롭게 디자인한 듀오미터 컬렉션의 케이스가 19세기 포켓워치의 디자인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디자인에는 19세기 회중시계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도 있었을 겁니다. 매종의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지금 현재의 컬렉션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오는 예거 루클트르의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계를 살펴보죠. 시계의 정확성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크로노그래프는 좀 더 특별한 방해꾼입니다. 구동할 때마다 극적으로 동력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거 루클트르가 2007년에 듀오미터라는 컨셉트를 처음 선보였을 때 특유의 듀얼윙 설계를 처음 적용한 컴플리케이션도 크로노그래프였습니다. 올해는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와 천문 컴플리케이션, 점핑 세컨드를 결합한 새로운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 문이라는 모델을 선보입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숨가쁜 호흡과 천문 컴플리케이션의 느긋한 움직임을 병치한 것이 특히 매력적인데요. 크로노그래프를 구동해보면은 6시 방향의 작은 바늘이 1초마다 6회 점프하면서 6분의 1초 단위까지 측정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반면 낮과 밤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는 24시간마다 느긋하게 한 바퀴를 돌 거고요. 문 페이지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29.531의 주기로 더디게 움직일 겁니다. 색상은 플래티넘 케이스의 코퍼 다이얼과 핑크 골드 케이스의 실버 다이얼 2가지 버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버전을 고르더라도 42.5mm의 고풍스러운 사보네트형 케이스에 정돈된 오팔린 다이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이 정말 편리하고 직관적인데요. 크라운 하나로 위로 돌리거나 아래로 돌려서 2개의 배럴을 모두 와인딩할 수 있고 푸셔 하나로 스타트, 스탑, 리셋 같은 크로노그래프의 모든 작동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하이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유독 정성스럽게 만드는 예거 루클트르답게 디테일에 들인 공이 상당합니다. 전통적인 섹터 다이얼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카운터 각각의 서로 다른 눈금 디자인과 피니시 기법을 적용한 게 인상적인데요. 그럼에도 다이얼은 통일감과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역피라미드형으로 배치한 3개의 카운터와 다이얼 하단 양측에 배치한 2개의 아치형 파워 리저브가 완벽하게 좌우 대칭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이얼 하단에는 2개의 오픈워크 섹션이 있어서 새로운 수동 칼리버 391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고요. 물론 뒷면을 돌려보면은 디스플레이백을 통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장식된 무브먼트의 전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장식도 예쁘지만은 독특한 생김새의 컬럼 휠의 구동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배럴당 50시간이고요. 가격이 1억 2,7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다음 시계에는 예거 루클트르가 스틸 소재로 선보이는 최초의 듀오미터입니다. 매종에서 듀오미터를 스틸 소재로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퀀텀 루나라고 불리는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6시 방향의 카운터에서 숨가쁘게 회전하는 점핑 세컨드 핸드입니다. 점핑 세컨드 핸드는 1초마다 6회 점프하면서 한 바퀴를 돕니다. 원한다면은 6분의 1초까지 정확한 시간을 읽을 수 있지만은 바라보고만 있어도 경이롭습니다. 사이즈는 크로노그래프 모델과 같은 42.5mm인데요. 대신 상대적으로 단순한 메커니즘을 채택한 만큼 두께는 13mm로 얇아졌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의 듀오미터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부담 없이 찰 수 있는 사이즈의 듀오미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보네트 케이스 디자인은 이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됐고요. 부드러운 곡선의 도명 유리 아래에서 오팔린 딥블루 다이얼이 은은하게 빛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와 파워 리저브에는 썬레이 피니싱을 적용해서 가독성을 높였고요. 다른 듀오미터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역삼각형을 이루는 카운터와 두 개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는 완벽한 좌우 대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시 각 카운터는 섹터 다이얼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고요. 케이스백을 돌려서 보시면은 썬레이 제네바 스트라이프와 블루 스크루 등으로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 수동 칼리버 382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배럴당 파워 리저브는 50시간이고요. 듀오미터한테 주인공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은 마스터 울트라신 퍼페추얼 캘린더 컬렉션도 조용하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컬렉션의 매력이라면은 퍼페추얼 캘린더라는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에서 끝판왕급 기능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께를 9.2mm대로 잡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코렉터 버튼 하나로 모든 달력 기능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2024년의 신모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무브먼트에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케이프먼트와 팔렛 포크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마찰을 줄이고 동력 효율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파워 리저브가 기존의 38시간에서 70시간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관의 변화는 조금 더 미묘합니다. 러그를 좀 더 얇고 길게 만들어서 우아함과 착용감을 높였다고 하고요. 아워마커도 평소보다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역시 좀 더 우아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퍼페추얼 캘린더의 카운터도 좀 더 깊이감을 부여한 다음에 마커들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가독성을 높였다고 하네요. 스틸 모델이 4,120만원으로 제일 접근 가능한 가격이고요. 핑크 골드 모델이 5,900만원으로 중간에 있고 베젤에 6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박힌 핑크 골드 모델이 6,950만원으로 제일 가격대가 높습니다. 올해 예거 루클트르는 굉장히 인상적인 스토리텔링과 듀오미터라는 굉장한 컴플리케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워치스 앤 원더스를 제일 박람회답게 볼거리 있게 준비한 매종이 예거 루클트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좀 아쉽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리베르소도 같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예산에 있는 시계밴들이 다 즐길 수 있는 해가 됐었다면은 올해는 조금 더 하이 컴플리케이션에 집중하는 해가 됐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